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시간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시간을 잘 경영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내 시간을 갉아먹는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 유명한 그림처럼 말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시간을 갉아먹는 것이 뭔가를 한번 쭉 찾아보면 학생의 경우에는 통학 시간이 긴 거죠. 뭐 직장인들에게는 통근 시간이 긴 거고, 생활 환경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습니다. 막 찾아야 되는 거죠. 친구와 이성과의 만남이 너무 많고, 술자리가 너무 작고, 아르바이트 시간이 너무 길고, 계획했던 일들이 갑자기 발생하고 있고, 내가 꼭 참석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학생의 경우에 공강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줄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휴일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휴일이라는 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 놓고 봤을 때요, 일주일 7일 중에 이틀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사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1시간씩 잠을 덜 자고 시간을 아껴 쓴다 해도 5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시간 경영에서는 굉장히 큰 그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표 없이 그냥 대충 살고, 또 멍 때리는 시간이 많다든지 약속 제한 같은 걸 했을 때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다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쁩니다. SNS라든가 TV, 뭐 게임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쏟게 되고, 술을 많이 해서 회복하는 데 굉장히 시간 걸리고, 할 일을 습관적으로 미루고 습관적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동작이 너무 느리고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좀 시간이 더 걸리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내 바깥의 환경적인 요인이고, 오른쪽에는 내적인 요인입니다. 환경적 요인은 내 바깥에서 내 시간을 갉아먹는 것이고요. 내적 요인은 뭔가요? 내 안에서 내 시간을 갉아먹는 벌레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내가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쪽에 내 안에서 내 시간을 갉아먹는 이 벌레들은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또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깥에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부터 조절하는 것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아무 때나 닥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벌레들 5마리 중에 유형인데, 이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에 좋은 때를 놓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성과가 항상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하기로 정해진 일을 자꾸 미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기로 한 것을 내일을 미룹니다. 그러면 내일 일은 언제 하냐고요. 모레 하겠죠. 그럼 모레 할 일은 또 언제 합니까? 이렇게 자꾸 미루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간에 내가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때를 놓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꾸 하기로 한 시각에 내가 늦게 가는 거죠. 모임에 늦게 간다, 친구가 늦게 간다. 근데 앞에 시간에 친구와 약속을 내가 늦게 가면 그만큼 또 뒤에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이 또 뒤로 늦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버스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런 걸 버스에 붙이고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버스 지난 뒤에 손 들어봐야 택시 잡힌다. 그렇습니다. 버스 요금하고 택시 요금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때 하지 않고 이것을 뒤로 미루면, 늦으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죠.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험 같은 거를 들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하던 일을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중간에 해약하면 어떻습니까? 해약하면
내가 불입한 것보다 원래 타기로 한 금액을 못 받아요. 때로는 100을 불입을 했는데 100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돈과 땀이라는 것이, 열정이라는 것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괜히 한 거죠, 괜히. 투자했다 말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좀 신중하게 잘 결정해서 하기로 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지 된다. 여러분의 그 노타치라는 말하고 노다지라는 말의 어원이 같다는 거 아시죠? 금을 이렇게 금광에서 금을 발견했을 때 여기다 이 금을 손대면 안 된다. 노터치라고 썼는데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노다지라고 이렇게 읽어서 지금 노다지라고 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시간과 돈과 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노다지들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잘 써야 되는데 절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어느 그 큰 김부장가, 최부장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금을 캐는 금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새로 파는 게 아니라 기존에 파다가 금이 안 나와서 그냥 놔두고 간 폐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폐광만 찾아서 이렇게 금을 이렇게 팠답니다. 근데 조금 더 파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조금 더 파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많이 파다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조금 더 파니까 나왔다. 그러니까 금이 있을 만한 곳이어서 시작했는데 끝까지 안 파고 포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팠더니 금이 나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시간 경영에서 중요하다. 오늘 A를 하기로 했는데 B를 하는 겁니다. A 수업 시간에 B 과제를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죠. 제 수업 시간에 다른 수업의 과제를 이렇게 가려놓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제 수업은 또 어떻게 복구를 할 건가요? 복구가 안 되죠.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걸 복구할 수 없어요. 아까 지각도 나왔지만 10분 지각하면요. 그 앞부분의 10분을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기로 한 일 대신에 다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늘 다음 거, 지난번에 미뤘던 걸 또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바쁘고 즐겁지 않은 삶을 살게 돼요. 늘 과제를 하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음 시간, 그러니까 지난 시간, 내 시간에 해야 돼요. 지금 이 수업 시간에 할 거, 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이건 또, 일단 중간 포기랄까요? 포기하고,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하기로 했던 건 또 언제 합니까? 또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때 이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좀 바쁘고,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주도를 가보니까요, 이런 이문을 나가시면 재진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표시가 바닥에 있더라고요. 예. 딱 나가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일방적으로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재를 정말 열심히 잘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경영,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